자, 안녕하세요. Supply Chain Management, The Risk Pooling Strategy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Risk Pooling Strategy가 뭐 하는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Supply Chain이나 Production Process나 프로덕트를 리디자인 하겠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uncertainty를, 수요에 대한 uncertainty를 줄이든지 아니면 이제 해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 했고,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로케이션 풀링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프로덕트 풀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 제품을 뭔가 이게 풀링 시키겠다,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 얘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프로덕트 풀링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얘기의 시작을 우리 뉴스밴드 공부할 때 그 공부했던 그 오닐사의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오닐 sells two hammer slash 2. 자, 그때 우리가 제일 처음 공부할 때는 그냥 hammer slash 3 slash 2라는 제품을 하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종류로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팔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That are identical except for the logo silk screened on the chest.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이 로고만 달라. 가슴팍에 어떤 무늬가 박혀 있는데요. 자, 다음과 같은 그림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 제품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는 서프 햄머고요. 다른 하나는 또 다이브 햄머 뭐라고 해놨네. 그래서 로고가 다르고 마치 이게 다른 제품인 것처럼 팔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서프라고 한 거 보니까 이제 파도 타기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거고요. 하나는 이제 잠수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그 고무로 된 어떤 수영복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일단 두 가지 다른 종류를 팔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이 로고만 다르지 나머지 다 똑같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Instead of having two hammer slash two suit, O'Neill could consolidate its product line. 자, 제품 두 종류를 consolidate, 합치겠답니다. into a single hammer slash 3 slash 2. 하나의 제품으로 만드는데요. 그 이름을 Universal Design, Universal Design을 만들어 가지고 which we will call the Universal Hammer라고 하는 하나의 제품으로 한번 파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기존에는 두 개의 다른 제품을 팔고 있는데 이게 뭐 거의 유사하고 로고만 다르니까 하나의 제품으로 유니버설 햄머로 하나로 풀링 시켜서 파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덕트 풀링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어썸션을 지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간단한 가정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Demand for the surf hammer is normally distributed with a mean 3192 and then standard deviation 1181. 자, 요 평균과 표준 편차는 우리가 뉴스밴드 공부할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surf hammer를 그냥 XA라고 부르죠. 요 XA라는 제품이고 이거의 수요라고 치면 이 수요가 정규분포 3192에 표준 편차 1181의 2승. 자, 분사는 1일, 표준 편차는 2승. 자, 요만큼 가지고 있다. 다음, demand for the dive hammer has the same distribution as surf hammer. 그러니까 이 다이브 해머는 XB라고 부를까요? 자, 이것도 똑같다. 3192, 1181.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가정을 한번 둬봤습니다. 두 개의 수요의 확률 분포가 같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Surf and dive demands are independent. 그리고 두 개의 수요가 independent 하대요. 그러니까 하나가 많이 팔린다고 또 다른 종류의 제품이 안 팔리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런 관련이 없다. independent 하다. 통계적으로. Then the universal hammer design has mean은 자, 이걸 만약에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합치잖아? 그러면 이게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일단 평균은 자, 유니버설 햄머의 디자인을 수요를 Y라고 하죠. 그럼 Y는 사실은 XA 더하기 XB 두 제품을 합쳤으니까 이제 이렇게 볼 거고 각각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이게 합쳐 놓으니까 통계학으로 따지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가지의 랜덤 베리어블을 합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건 또 정규분포 따를 겁니다. 그럼 평균과 이제 분산을 알아야 돼. 즉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야 되는데 평균은 얼마일까요? 그래요. expected value of y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이게 평균일 텐데 이것은 expected value of xa 더하기 아니 뭐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걸 각각을 이제 통계학에서 평균은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3192를 2배 한 게 되겠네. 2배 하면 얼마? 이렇게 하니까 6384가 되더라. 자,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지? 자, 그럼 이걸 분산으로 한번 바꿔보자. 자, 요걸 싹 지워가지고 y의 분산은 a 플러스 b의 분산과 같아요. 자, 그럼 이거는 각각의 분산 xa의 분산과 xb의 분산에다가 원래는 이제 2 곱하기 코베리언스 xa xb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인디펜던트 하다고 했기 때문에 인디펜던트 하면은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코베리언스 xa xb가 0이란 얘기죠. 인디펜던트 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2 곱하기 각각의 분산이 아까 1, 1, 8, 1의 2승이었잖아. 그러면 표준 편차는 루트 2 곱하기 1, 1, 8, 1이 되겠네.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1, 1, 8, 1을 했더니 표준 편차가 1, 6, 7, 0의 분산은 2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까지. 자, 이게 이제 요런 유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price, cost, salvage value 이런 거는 다 똑같다고 한번 해보죠. 기존에 했던 제품들하고. 자, 그러니까 average cost가 얼마? 원래 내가 이거 purchasing cost가 110이었고 salvage value가 90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0불만큼 이제 떨이 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떨이 처분 90불에 떨이 처분하니까 20불 손해 보는 거였어요. 똑같습니다. 뉴스밴더 모델을 얘기하고. 그래서 average cost, underage cost, underage cost는 셀링 프라이스가 190불이고 펄처싱 코스트가 110불이었으니까 이제 80불이다. 자, 이렇게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레이쇼도 뭐 똑같으니까 크리티컬 레이쇼도 이게 똑같이 0.8이고요. 이것을 만족시키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의 Z 값을 찾으면 0.85다. 자, 요거 찾았죠. 자,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이걸 유니버설 햄머로 하나로 합치질 않고 서프와 다이브라고 하는 이 두 제품을 각각 따로따로 판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각각의 최적의 오더 퀀티티를 구해야 되지. 우리가 그때 각각의 최적의 오더 퀀티티 Q 스타가 4196이라고 했었어요. 앞선 그 모든 정보가 같을 때. 그러니까 4196을 제품 두 개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2배 해서 요만큼 주문하겠지. 제품 수량을. 그 다음에 프로핏은 각각 제품에 옵티멀한 프로핏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또 2배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프로핏을 요만큼 벌 것이다. 오더 퀀티티는 이렇고 토탈 프로핏은 저렇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유니버설 햄으로 하나로 프로덕트 풀링을 해서 만약에 판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서서 사실은 오더 퀀티티를 구하기 위한 Z값 찾았어요. 아까 0.85라고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고 유니버설 햄머의 평균과 표준 편차도 방금 우리가 요렇고 요렇다는 걸 앞에서 우리가 손으로 풀어서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옵티멀 오더 퀀티티는 얼마? 옵티멀 오더 퀀티티는 이만큼이구나. 옵티멀 오더 퀀티티가 요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프로핏은 expected profit 계산하는 방법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expected sales 우리 그냥 엑셀 프로그램 그 숫자 집어넣고 눌러도 바로바로 구할 수 있겠죠. expected sales만큼은 80불. 이게 언더리지 코스트가 왜 그 정가 190불에 팔고 퍼체이싱 코스트가 110불이니까 개당 80불 돈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수학식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요만큼이 expected sales에서 나오는 거고 만약에 남아 돌면 떨이 처분해야 되죠. 20불 손해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expected leftover 떨이 처분 expected leftover inventory도 엑셀에 넣으면 바로 계산되죠.
거기다가 20%씩 손해본다. 이게 이제 사실 오버리지 코스트였다고.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이렇게 되더라.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정리를 해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서프하고 다이브로 따로따로 하잖아. 이번에는 유니버설 햄머로 하나를 모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주문의 수량을 보니까 아까는 토탈에서 8,296이었는데 이게 7,404개로 줄었죠. 오더 퀀티티 수량이 줄었어요. 반면에 프로핏은 어떻습니까? 프로핏은 아까는 444560 이랬는데 지금은 463920 더 늘었어. 주문의 수량은 줄어들고 expected profit이 더 늘어났네. 참 좋은 결과네요. 자, 정리해 보니까 reduces inventory investment, 재고 투자가 줄어든다. 이 얘기는 이제 주문의 수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8,296개 주문하던 거에서 이 차이가 얼마나 되죠? 이 차이가 요놈하고 차이가 얼마나 돼? 이거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주문의 수량은 약 9.5% 정도 떨어졌고요. 프로핏은 얼마나 늘었어요? 기존에 44560이라고 했었지. 근데 이게 프로핏이 늘었잖아요. 새롭게 이만큼 됐잖아. 그 차이가 얼마? 요만큼 차이니까 프로핏은 4.17% 늘어났습니다. 프로덕트를 풀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이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효과가 있었을까? 이제 또 한번 따져봅시다. 아까 우리가 제품 A와 제품 B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그랬지, 수요가. 그 얘기는 이제 프로덕트 1의 수요하고 프로덕트 2의 수요가 인디펜던트하다는 얘기는 관련이 없는 경우야. 지금 보시는 산점도를 그렸을 때, 자, 요 오른쪽 위에 보시는 요런 그림의 형태. 그러니까 뭐 별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인디펜던트한 경우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특정한 이게 우리 지금 서프와 이쪽은 서프라는 제품이고 이쪽은 다이브라고 제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서프와 다이브가 서로 네거티브리 코릴레이트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음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이 말의 의미는 뭐 대충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프의 수요가 늘어나면 이 다이브의 수요가 감소하는 거지. 왜냐하면 다이브 살 사람들이 서프를 산 거거든. 혹은 뭐 서프가 다이브의 재고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서프의 수요가 감소하는 거지. 왜냐? 서프 살 사람들이 다이브를 산 거니까.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제품을 여러 개 냈는데 둘 다 우리 제품인데 A, B 두 제품 중에 A 살 사람들이 늘어났어. 근데 알고 봤더니 B 살 사람들이 A 제품을 산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냥 서프의 수요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다이브의 수요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거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언급하는 게 뭐죠? 바로 그게 correlation이라는 개념이죠. correlation. So correlation refers to how one random variable's outcome tend to be related to another random variable's outcome. 자, 뭐 XA라고 그러고 이제 XB라고 하면 이 수량 XA가 XB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알려주는 게 correlation입니다. 우리가 줄로 correlation 상관계수를 low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 low가 통계학에서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covariance, 예를 들어서 XA, XB 이걸 구한 다음에, 자, 요거 coefficient of variation 아니고 covariance입니다. covariance, 공분산 계산하고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죠. 통계학 제가 수업 기초 수업 했을 때 기억이 안 나면 돌아가 보세요. 이게 바로 상관계수의 어떤 계산 방법이었어요. 자, 요건 이제 리마인드를 좀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리스크 풀링, 프로덕트 풀링을 하는 효과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왜 이게 좋으냐? 키 드라이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이 프로덕트 풀링이 왜 이렇게 효과가 좋으냐?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시는 다음 이 수학식, 즉 풀드 디맨드의 coefficient of variation, 변동 계수죠. 이 변동 계수가 알고 보면 수학식이 이렇더라. 자, 요 얘기예요. 여기 뭐 상관계수도 들어있고 한데. 자, 요거 좀 이따가 정리하도록 하고 밑에 있는 그림 보고 다시 요거를 이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적어 놓은 거 보니까 product pooling is most effective. product pooling은요, 가장 효과적이에요. if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universal product is lower than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individual product. coefficient of variation이 기존의 individual product의 coefficient of variation보다 더 작을 때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작아졌느냐? 작아졌습니다. coefficient of variation for surf and dive hammers. 아까 이 coefficient of variation은 뭐죠? 이게 지금 변동 계수인데, 자, 변동 제가 쓰다 말았네. 자, 변동 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은 시그마 오버 뮤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제 시그마가 원래 이렇고 뮤가 이랬으니까 이제 요 정도 됐다고. 근데 유니버설 햄모로 하니까 우리가 아까 손으로 다 계산한 시그마와 뮤가 바뀌었고요. coefficient of variation이 줄어들었네. 이렇게 줄어들었어. coefficient of variation이 줄어들었다? 자, 유니버설 햄머라는 제품의 수요의 coefficient of variation, 변동 계수가 줄었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더 안정적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혜택을 줬던 거예요. 오케이.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은 여기 가로축을 지금 correlation between product를 일단 표현했는데요. correlation은 그러니까 low지 한마디로. 이게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인데 아까 우리가 뉴메리컬하게 했을 때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했으니까 그때는 0이었지. 그때 우리가 누린 프로핏이 얼마였지? 463 그다음 땡땡땡 붙은 그런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한 요만큼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요게 아까 우리가 유니버설 햄머의 토탈 프로핏이었다고요.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림 그려 놓은 거 보니까 correlation between product가 증가할수록 이게 프로핏이 감소하고 correlation이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록 이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록 프로핏이 더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네. 이게 왜 그러냐? 자,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에 있는 식. 자, 위에 있는 식을 생각해 보면 요 식을 지금 유도를 하려 그래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자, coefficient of variation 계산해야 돼. 이게 뭐라고? 이거는 시그마 나누기 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pooled demand를 이게 y라고 부릅시다. 그러면 이거는 y의 표준 편차 나누기 y의 평균. 요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그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여기 공간이 많이 없으니까 저 위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기존에 뭐 서프란 제품이 수요가 XA고 다이브란 제품의 수요가 XB라고 하자. 그럼 각각의 이제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뮤 서브 A가 있고 뮤 서브 B가 있지. 그러니까 같으니까 그냥 공동의 뮤라고 표현해 볼게요. 같다고 우리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각각의 표준 편차가 있었지. 그럼 A의 표준 편차가 있고 B의 표준 편차가 있는데 그것도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공동의 시그마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유니버설 햄머란 제품의 수요를 Y라고 하면 이건 XA 더하기 XB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뮤 서브 Y는 어떻게 돼? 이것은 뮤 서브 A 더하기 뮤 서브 B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2뮤라고 적을 수 있겠네. 같이 다 공통의 뮤라고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Y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니까 일단 베리언스를 구해서 루트 씌워야 되지. 베리언스 구해서 루트를 씌워야 된다. 베리언스는 각각의 베리언스를 이렇게 구하고, 근데
거기다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코베런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코베리언스, 이거는 coefficient of variation이 아니고 코베리언스입니다. 코베리언스 of XA, XB. 자, 요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노테이션을 좀 통일을 시키면 이거는 루트에, 자, 이거 시그마 A의 스퀘어가 그냥 시그마 스퀘어네. 근데 두 개 있으니까 이거는 2 시그마 스퀘어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더하기 2 곱하기 코베리언스는 아까 우리 식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각각의, 그러니까 두 변수의 공분산 나누기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상관계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상관계수 곱하기 각각의 표준 편차를 곱한 거. 그러니까 시그마를 두 번 곱해야 되니까 2승.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지? 이거는 정리해 보면 여기 뭐 시그마 2승이 있고 뭐 이렇게 2로도 묶을 수 있고 하니까 이걸 묶으면은 루트 2 1 더하기 로우 에다가 시그마는 2승이니까 시그마 밖으로 나올 수 있겠네. 됐죠? 자, 그러면 결국은, 자, 이게 얼마란 얘기야, 이게. 표준 편차 나누기 평균을 해야 되니까, 표준 편차는 뭐 루트 2 1 플러스 로우 곱하기 시그마가 표준 편차고요. 나누기 평균은 아까 2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2분의 1 플러스 로우 곱하기 시그마 오버 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결국 요 식을 여기다 지금 적어 놓은 거야. 똑같은 식이죠. 코에피션트, 코릴레이션 대신에 로우라고 적은 것밖에 없어요. 자,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변동계수라고, 지금. 이게 변동계수.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방금 요 식을 이제 드라이브 한 겁니다. 요 식을 드라이브 했고요. 자, 요까지 이제 그림을 봤는데, 요게 지금 변동계수잖아요. 이게 변동계수는 뭘 의미하지? 이거는 이제 불확실성, uncertainty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수요의 불확실성. 자, 그게 이만큼이래.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이 서프란 제품과 다이브란 제품의 그 제품의 수요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이 코릴레이션이 0일 때를 감안해서 그때 프로핏이 이 정도 나왔던 거고. 그러면 이게 불확실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프로핏을 많이 얻게 되겠죠. 그럼 불확실성이 언제 작아져요? 이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은 로우는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더 작아지겠네. 즉 코릴레이션이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작아져. 여기 지금 코에피션트 오브 베리에이션이 이게 지금 변동계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0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변동계수가 0에 이 0은 요 변동계수는 요쪽에 지금 이 값들이 나와 있네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변동계수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코릴레이션이 네거티브 마이너스 1, 음수 마이너스 1이 되면 변동계수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프로핏이 이렇게 늘어났던 거예요. 변동계수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프로핏이 늘어났다. 오케이. 또 반대 방향으로 상관계수가 양수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변동계수가 늘어나. 이렇게 늘어나니까 프로핏이 줄어들겠지. 자, 그런 관계에 있구나. 자, 그 얘기를 negative correlation in demand for the individual product is best for reducing coefficient of variation. 변동계수를 줄이는 데는 두 제품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쪽으로 갈수록 변동계수는 줄어든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품 A가 잘 팔릴 때 B가 안 팔리고 제품 A가 안 팔릴 때 B가 잘 팔린다면 총 수요의 변동성은 되게 낮은 거죠. 늘 어떤 일정한 수량으로 우리가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수요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는 프로핏이 늘어나고 뭐 만약에 인벤토리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덕트 풀링이 이제 자 좋은데
근데 이게 좀 한계점이 있어요. 마냥 좋지만은 않고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있겠죠. 어떤 문제점이냐? A universal design may not provide key functionality to consumers with special needs. 아니, 고객들은 제품 A하고 제품 B를 따로따로 이렇게 우리가 제공할 때는요,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각각의 특징이라는 게 각각의 키 펑셔널리티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다 합쳐 놓으면 그것을 다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니, 합쳐서 각각의 기능을 다 제공하면 뭐 좋은데, 그러기 힘들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하이엔드 로드 바이크가 있고요. 또 하이엔드 마운틴 바이크가 있어. 자전거가 있는데 로드 바이크는 가벼워야 돼. 근데 이 마운틴 바이크는 강해야 돼. 튼튼해야 된다고요. 듀러블 해야 돼. 그러니까 자전거의 이 프레임도 되게 단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거운 재질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서로 상충하게 되잖아. 그래서 it is hard to make a single bike that performs equally well in both settings. 아니, 산에도 잘 맞고 뭐 저기 로드에서 로드 바이크는 바퀴가 되게 얇지 않습니까? 마운틴 바이크는 바퀴도 두껍고 그거를 다 적당히 버무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품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런 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universal design may be more expensive 할 수 있다. to produce because additional functionality may require additional component. 아니, 따로따로 있을 때는 기능이 하나씩 뭐 A 기능, B 기능 따로따로 있으면 되는데 이걸 합쳐 놓으니까 한 제품 만들 때 두 기능을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컴포넌트가 필요할 수 있잖아. 그래야만 추가적인 펑셔널리티, 기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제품 하나의 단가가 높아지겠지. 그죠? 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또 이 문제점에 대한 이 약점을 사실은 이 스스로 커버하는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냐? Universal design may be less expensive. 오히려 더 쌀 수도 있습니다. To produce or to procure because each component is needed in a larger volume. 제품 A, 제품 B 따로따로 팔 때는 100개씩 팔아야 돼. 100개. 100개씩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걸 합쳐 놓으니까 200개 만들잖아? 그러면 제품의 생산 볼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변동비는 늘어나더라도 고정비는 다운되지. 그러니까 제품의 원가 자체가 다운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제품의 수량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제품 하나당 less expensive, 좀 더 싸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한계점이 있냐. Universal design may eliminate brand price segmentation. 아니, 그런 기회를 좀 잃어버릴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 어떤 회사에서는요, 어떤 특정 제품을 의도적으로 분리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here may be a need to have different brands, for example, 렉서스와 토요타. 렉서스는 토요타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렉서스 자동차에 토요타 로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두 개의 다른 제품처럼. 토요타는 값싸고 튼튼한 제품이라 오랫동안 서양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는데 좀 그러지 말고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아주 명품 고급 차처럼 좀 비싼 고가 브랜드도 하나 가지고 싶다 해서 만든 게 렉서스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 소나타 뭐 이런 것만 팔다가 제네시스 만들어 팔잖아. 그래서 두 개가 좀 다른 제품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즉 different 브랜드를 추구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가격도 제시하고요. 타겟팅하는 고객층도 달라요. 타겟팅하는 고객층도. 근데 그런 것들을 못할 수가 있다. 유니버설 브랜드로 하나 만들어버리면. 자, 그런 단점도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프로덕트 풀링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공부해 봤고요. 자, 장점이 있고 또 어떤 아쉬운 점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